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토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음과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보자고요. 네,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만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90여 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0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9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은 아마도 올 겨울을 끝으로 해가지고 끝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제 지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올 겨울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굉장히 이렇게 짧게 알아본 뒤에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을 또 잠깐 한번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241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이 격전을 벌이는 곳은 바로 루안스크라고 합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유크레인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이 루안스크를 빼앗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서 계속해 가지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공격을 서로 매우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루안스크를 다시 유크레인이 이제 빼앗으면은 또 엄청난 또 전쟁에서의 진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루안스크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유크레인군이 잘 좀 뺏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유크레인에서 이 곡물들을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출을 계속 잘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략 한 150척 정도 유크레인에 곡물을 수출을 하면서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이 선박들을 방해를 하고 있다, 항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러시아 책임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러시아는 뭐 계속 좀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계속 끼치는 것 같고요. 빨리 좀 러시아 좀 전쟁 좀 끝내고 자신의 위치를 좀 잘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보고 이렇게 뉴스를 빨리 만드는 이유는 오늘 제가 이제 저희 애들이랑 와이프랑 제가 얼마 전에 그 호박 락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펌킨 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돌멩이에 호박을 그려놓은 곳이 있어요. 여기에 하이킹을 하려고 오랜만에 좀 산책을 하려고 아침부터 여기 올라가서 좀 운동 좀 하려고 오늘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졸립지만 지금 막 일어났거든요. 얼굴도 이렇게 막 부었지만 이렇게 부랴부랴 뉴스를 지금 빨리 하고 있고요. 그나저나 이 펌킨 락 제가 올라갔다 온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가 요거 잠깐 한번 영상 보실래요? 영상 잠깐 보시죠. 어떠신가요? 굉장히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는 호박락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또 그렇게 엄청나게 멀리 이렇게 걸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갔다 오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빨리 갈 것이고요. 그러면은 뉴스를 또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학생들의 이 학자금 대출
대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법안을 진행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대법원으로부터 지금 막혔다, 잠깐 멈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미국의 6개 주에서 공화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 6개 주에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법원에 잠깐 좀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학자금 대출 탕감하는 거 지금 멈췄다고 하네요. 중간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중간선거를 얼마 남지 않아 놓고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하는 거, 이것을 이제 멈췄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이 중간선거가 조금 차질을 입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2024년도 대선, 재선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밝힌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이가 또 많이 드시고 그러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모른다고 하네요. 제 바람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좀 쉬시고 이제 다른 좀 젊은 사람이 후보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두 분 다 좀 이제 노년을 편하게 좀 쉬시고 다른 분이 좀 나와가지고, 좀 젊은 분이 좀 나와가지고 생각이 팍팍 잘 돌아가는 그런 분이 나와서 미국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 같은, 아니면은 뭐 오바마, 이렇게 좀 젊으신 분이 좀 대통령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 워싱턴 주 있지 않습니까? 시애틀이 있는 이 워싱턴 주에서 좀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냐면은 어떤 한 여성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칼을 맞고 생매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칼을 맞고 뭐 죽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땅속에 묻어버렸대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여성이 애플워치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플워치를 차고 있어가지고 이 애플워치로 자신이 위급하다라는 응급 상황을 보내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애플워치로 자신이 응급 상황이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플워치 덕분에 이 여성이 생매장 당한 곳을 이렇게 또 경찰들이 와가지고 구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와, 애플워치 때문에 생매장 당해서도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역시 테크놀로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애플워치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이런 뉴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애플워치에 대한 엄청난 광고가 또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또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애플워치를 사는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최근에 나온 이 애플워치 8 요것을 이제 또 차고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애플워치가 이것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911에 자동으로 SOS를 전화를 한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애플워치 8을 찬 사람들이 이 놀이동산에 갔다가 롤러코스터를 탔다가 이 롤러코스터가 막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애플워치가 차 사고 난 줄 알고 놀이공원에 그렇게 911을 이제 불렀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는데, 어쨌든 간에 어차피 시계를 잘 차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애플워치 같은 거 차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애플워치 찾다가 위급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뭐 쉽게 누르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쉽게 자신의 응급 상황을 이렇게 딱 누른다고 하면은 바로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신의 위치까지 이렇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애플워치에서.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시진핑이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이 3년임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써 시진핑은 엄청난 장기 집권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독재자처럼 중국을 계속해가지고 독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은 이렇게 독재자처럼 있는 이 시진핑 때문에 계속해서 후퇴를 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나온 이 컬럼처럼 중국이 이렇게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미국한테는 잘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중국은 후퇴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그러다가 연은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무슨 데일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12월달 FOMC에서 금리 올리는 거 이제는 좀 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가 사이에서 아마도 12월 달에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0.75%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도 12월 달에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그냥 빅 스텝으로 0.5%만 금리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어제는 갑자기 또 그 연은 총재가 얘기를 한 다음에 주식시장에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3대 지수 모두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제 또 마감을 했네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는 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12월 달부터 금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0.75%씩 말고 이제 0.5% 그리고 내년에는 0.25% 이렇게 조금씩 줄여간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는 완화를 해야 할 때가 논의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테슬라 주식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트위터를 인수를 한답치고 전에 테슬라 주식을 또 굉장히 많이 팔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식이 굉장히 비쌌을 때. 그런데 아직도 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어치를 아마도 더 팔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위터를 인수를 한 뒤에 어쩌면은 트위터 직원들 75% 정도를 해고를 할 수도 있다, 정리 해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에 넘어간 뒤로 어떻게 변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뒤로부터 테슬라의 주가는 별로 계속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테슬라의 주식을 또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어치를 더 판다고 하니까 월요일에 또 테슬라 주식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경기 침체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2024년도까지 이어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제프 베조스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한다. 계속 좀 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침체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돼 가지고 2024년도까지 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전 세계 부자 두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내년에도 좀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달러가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달러이면서 일본이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일본의 엔화가 엄청나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엔화 가치가 어제는 1달러당 152엔까지 올랐었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엄청나게 가치가 떨어졌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도 못하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또 개입을 해가지고 엔화 가치는 어제 또 갑자기 또 급락을 해가지고 147엔까지 내려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본 정부는 계속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다시 150엔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일본에 이렇게 여행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이제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여기 호박락 놀러 갔다 올 테니까 열심히 또 운동이죠. 산책을 하고 올 테니까 좀 이따가 또 이 아침 산책 갔다 온 영상 또 찍어 올 테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